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0일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시작합니다. 일부 방송에서 잠깐 언급드린 것처럼 지난 주말에 저는 굉장히 친한 동생 부부를 만나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결국은 주식 투자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그 둘 중에 이제 남자분은 굉장히 좀 주식 투자에 적극적인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여자분이 조금 소극적이고 겁을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조언을 구하길래 그렇게 좀 두려운 마음이 너무 앞서면 종목을 사지 말고 차라리 ETF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조언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주식에 너무 관심이 많은데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에 아직까지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은요. 개별 종목 말고 ETF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S&P 500이라 그래서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 500개를 모아놓은 이런 ETF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QQQ라 그래서 테크 주식 100개를 모아놓은 이런 ETF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장 지금 현재 좀 안전하고 전망이 좋아 보이는 ETF는 속스라는 게 있거든요. SOXX, 그러니까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 20, 30개를 모아놓은 이러한 ETF인데요. 자, 이런 ETF에 투자를 한다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현금을요, 그냥 이자 한 1%, 2% 받고 은행에 넣어놓으면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5%, 6%까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어차피 현금의 가치는 매년 4%, 5%, 6%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냥 앉아서 자산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보지 말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최소한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이런 현명한 투자자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1월 10일 월요일 2부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방송부터는요, 2부 첫 부분의 시리즈 이름을요, 좀 바꿔봤습니다. 월가의 목소리라고 명명을 하고요. 자, 지금부터 과연 어떤 종목들의 그 전망을 애널리스트들이 업데이트를 해줬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는 기업은 레이몬드가라는 그 투자 기관에서 레이몬드 제임즈죠. 자,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에 의하면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투자 기관에서 지금 페이스북,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 이렇게 3총사를요 2022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최고의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페이스북, 아마존, 알파벳의 투자 비중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레이몬드 제임즈의 말대로 올해 한 해 세 종목이 굉장히 좀 선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자, 다음은 베어드라는 투자 기관에서 이번에 염브랜즈 그리고 치폴레라는 그 레스토랑이죠.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두 기업을 선정을 해줬습니다. 다음은 미주호고요. 미주호 같은 경우는 비자를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뉴트럴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CT라는 투자 기관에서는 이번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탑픽으로 꽂아줬습니다. 2022년 최고의 종목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는요, 딕스 스포팅 굿즈 그리고 풋로커라는 신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종목이죠. 이 종목을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추켜 세워줬고요. 자, 다음은 RBC입니다. 로얄 뱅크 오브 캐나다 같은 경우는 팔로 알토 네트워크스 그리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두 종목 모두 사이버 보안 관련 기업이잖아요. 두 종목이 2022년 우리가 선택해야 할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주호가 다시 나오는데요. 이번에도 아마존, 페이스북, 우버 이렇게 세 종목을요 2022년 최고의 탑픽으로 선정을 해줬고요. 자, CT가 이번에 엔비디아에 관련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촉매제가 보인다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앞으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뭐 단편적인 얘기로 데이터 센터의 디맨드가 굉장히 강력해 보인다. 트렌드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게이밍도 그렇고요. 네트워킹 그 파운드리 쪽에 서플라이가 굉장히 강세를 보일 것이다. 특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그럴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RBC가 다운그레이드 했다. 스타벅스에 대해서요. 원래는 매수 의견이었는데 이번에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제프리즈는 그 리프트라는 배달 기업이죠. 원래는 이제 바이 매수였는데 홀드 중립으로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웰스파고가 MGM 리조트 그리고 시저를요. 두 종목이 이제 모두 카지노 관련 종목인데 2022년 최고의 종목으로 지금 사야 된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파이퍼 샌들러
딜러는 로라는 종목을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오픈하이머 같은 경우는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스타벅스가 또 나오네요. 스타벅스 역시 매수해서 보유로 바꿨고요. 그다음에 치폴레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원래 시장 포펌이었으니까 중립이었는데 아웃포펌으로 이번에 바꿔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번에 많은 항공 기업들 중에서 델타 에어라인이 중립에서 바이를 받을 정도로 좋은 추세를 보인다라고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니드함 같은 경우는 우버가 2022년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선정을 했고요. 모간 스탠리는 애플을 다시 한번 오버웨이트를 줬습니다.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준 거고요. 자, RBC가 치폴레 그리고 도미노 피자를 2022년 최고의 픽으로 선정을 했다. 자, 이렇게 각 기업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좀 많이 변화가 지금 주어지고 있는데요. 시장이 아무래도 다이나믹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렇게 매일매일 업데이트된 상황이 많이 발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요, 업데이트 사항이 올라오는 대로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이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2부를 통해서 굉장히 좀 즐거운 소식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인 현대중공업 그리고 팔란티어가요, 파트너십을 결성한다. 굉장히 좀 반가운 소식이었죠. 자, 그런데 오늘 역시도 또 하나의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이번에는 유니티가 등장을 하고요. 상대는 현대자동차입니다. 이 두 기업이 파트너십을 결성하는데요. 더욱더 좀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이 두 기업이 힘을 합쳐서 만들어내는 모습인데 바로 메타 팩토리, 즉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공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굉장히 좀 흥미로운 기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와 현대자동차가 파트너십을 결성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구축해낸다. 자, 뭐를 만들어내냐면 새로운 메타버스 로드맵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플랫폼까지 만들어낸다. 그리고 이제 이 플랫폼은 뭐를 위한 거냐면 메타 팩토리, 즉 메타버스 안에 존재하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이런 공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디지털 트윈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트윈은 뭐냐면 실제 있는 거를 그대로 가상 공간으로 옮겨놨다. 디지털 세계에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쌍둥이란 뜻이잖아요. 자, 이번에 파트너십 같은 경우는 스마트 매뉴팩처링에 관련이 된다. 스마트 매뉴팩처링이라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제조업을 발전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거기에는 이제 AI 트레이닝도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AI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머신 러닝이라는 것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를 계속 입력하면서 학습을 시켜줘야 점점점 똑똑해지는 인공지능을 구축할 수 있어서 우리가 많은 혜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인공지능 트레이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공간을 만들어냈고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마치 실제 세상에 있는 거로 착각을 하고 배울 수 있게끔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를 AI에 접목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거든요. AI 트레이닝과 그 다음에 스타디가 지금 이번에 관련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비슷한 컨셉으로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시뮬레이션까지 들어갑니다. 이 얘기 역시도 자율주행 역시도 자동차 안에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안에 들어가 있는 인공지능이 자율주행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도로 위를 달리면서 많은 경험을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흡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그 도로 위를 돌아가면서 주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 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거 하는 대신 메타버스에 들어가서, 왜냐하면 인공지능은 메타버스에 있으나 아니면 실제 생활에 있으나 구분이 안 되거든요. 따라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1년 365일 24시간 내내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이번에 실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다.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메타 팩토리가 다시 한번 나오는데 현대에서 이번에 메타 팩토리를 구축하는 이유는 뭐냐면 가상 세계 안에 있는 그 팩토리를 계속해서 돌리면서 테스트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적합한 공장의 운영 방식을 연구해 볼 수 있고, 플랜트 매니저, 즉 공장의 운영 관리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관리자들이 예상되는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고, 실제로 공장에 방문할 필요도 없이 그냥 가상 공간 안에서 일을 처리할 수가 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그 미래지향적인 파트너십이 이번에 결성이 된다. 현대자동차 그리고 유니티 양쪽에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유니티에 투자하는 제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라는 세계 대표적인 그 자동차 기업과 이번에 협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대규모의 협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기대를 하면서 이번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최근 들어서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성장주야 굉장히 많이 있지만 그중에서 로블록스도요 굉장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 날 보시면 5.4%가 추가로 하락을 했거든요. 자, 이렇게 추가로 하락한 계기가 된 소식 하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오늘 아침에, 금요일 날 아침을 얘기하는 겁니다. 6% 정도 더 떨어졌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팔로잉 더 뉴스니까 소식 하나를 듣고 더욱더 떨어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로블록스가 다시 만들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차이나 앱을 다시 만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블록스가 차이나에 이미 진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덮고 새롭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지난달에 오프라인, 따라서 원래 이제 출시했던 앱을 폐지를 하고 새롭게 구축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로블록스는요, 새롭게 필요한 투자를 할 것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왜냐면 이 로컬라이즈된 버전으로, 그러니까 그 전에 출시된 애플리케이션은 아무래도 미국에 있는 그 앱과 성격이 좀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앱이 이번에 폐지가 되고요. 새롭게 중국의 실정에 맞춘 이러한 버전을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한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원래는 이제 그 앱이 로블록스라는 이름으로 여기 들어간 것이 아니고 로블렛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로블렛이가 이번에 텐센트와 함께 합작을 하면서 중국 시장에 야심차게 등장을 했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단 5개월 만에 이 서비스를 중단하고 말았다.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죠. 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요,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로블록스의 게임들은 로블록스가 직접 만드는 그런 게임이 아니거든요. 대부분의 컨텐츠가 다 유저가 만드는 이러한 게임이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직접 만드는 컨텐츠를 가지고 사용자가 즐기는 이러한 발판을 마련해주는 플랫폼 기업이 바로 로블록스인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꺼리낌스럽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중국 정부인데 이러한 것이 굉장히 좀 불가능해지고 굉장히 창작 활동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에 이 로블록스라는 플랫폼이 아무래도 중국 실정에는 굉장히 맞지 않는 이러한 애플리케이션이었다고 이해가 가능합니다. 특별히 로블록스가 최근 들어서 이 에듀케이셔널 툴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거든요. 얘가 뭐냐면 로블록스 안에 들어가서 교육의 그 장을 마련해주는 이러한 기능을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중국 쪽에서는요, 지금 교육 관련된 플랫폼에 엄청난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 쪽을 꽉 잡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로블록스 역시도 이러한 규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야심차게 등장했던 텐센트와의 합작했던 로블렛이가 단 5개월 만에 폐지가 되고 실정에 좀 적합하게끔 새롭게 만드는 앱이 향후에 출시가 될 것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울한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141.6까지 올라갔던 주가가 지금 41% 정도 최고가에서 떨어진 상황이다. 언제까지 떨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로블록스를 조금 더 줍줍했는데요. 앞으로는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몇 달간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은 종목을 선정하라면 아마도 페이팔이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주가는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업에서는 계속해서 혁신적인 모습을 가속화시키면서 향후 미래를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페이팔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런칭한다라는 또 하나의 좋은 소식이 발표가 됐는데요.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화폐는 가치가 좀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스테이블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정부에서 이 화폐의 가치를 보증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피아트 커런시라고 부르죠. 자, 그런데 가상화폐라는 것은 이렇게 정부나 아니면 특정 기관에서 보증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치는 계속 오르락내리락하면서 주가처럼 이렇게 변동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가상화폐는 이렇게 너무나 많이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가 좀 없다. 왜냐하면 안정성이 있어야 화폐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 자산의 가치는 이때 화폐로서의 가치는 너무나 떨어진다는 것이 하나의 약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상화폐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또 하나 형태의 가상화폐가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화폐의 일종이긴 한데 백업이 되는 거죠. 즉 정부에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지 않지만 다른 커런시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보존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조금 어려운지 모르겠지만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 홀딩즈가 이번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하나를 개발할 것이다. 그들 자신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는 거죠.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이유는 뭐냐면 크립토 커런시에 계속해서 개척을 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블룸버그에서 레포트를 해줬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의가 다시 나옵니다. 디지털 에셋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은 피아트 커런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에서 보증을 해주는 이런 일반적인 화폐를 얘기하죠. 이런 일반 화폐에 연동이 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노출이 된 코드라든지 이미지에 따르면요, 페이팔 코인이라고 불러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페이팔이 자체적으로 만든 코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페이팔 코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이죠. 왜냐하면 US 달러의 가치에 연동이 돼 있다, 백이 돼 있다는 것은 이제 서포트가 된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US 달러가 유지가 되면 US 달러의 가치랑 같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페이팔은 첫 번째 테크 기업은 아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들만의 코인을 만드는 기업은 페이팔이 첫 번째가 아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지난 5월에 페이스북, 지금의 이제 메타 플랫폼이죠. 메타 플랫폼이 DM이라는 그들만의 디지털 화폐를 처음으로 런칭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커런시 프로젝트는 원래 이제 외부에 나가 있었는데 이번에 미국으로 끌어들여서 본격화시키겠다. 이러한 계획을 발표를 했었죠. 자, 이렇게 페이팔 그리고 메타 플랫폼즈에서 그들만의 그 가상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가상화폐가 하나둘씩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은행이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은행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요, 이제 수수료 같은 것도 줄어들 수가 있고 그냥 단순히 거래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제3자가 필요 없는 이런 금융 시스템이 갖춰지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종목에 대한 기사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또 하나의 기사가 발견이 돼서 읽어볼 텐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번에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옵니다. 자, 마이크론이 이번에 어프리시에이션, 인정을 받는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기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인정을 해줬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줬고 타겟 프라이스, 목표 주가 역시도 $100로 선정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비백 아리아고요. 자, 이 전문가에 따르면 마이크론이라는 기업은요, 브로드 베이스니까 넓게 퍼져 있는 이러한 성장이 2022년에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데이터 센터에도 진출을 해 있고 스마트폰, PC 그리고 자동차 산업에도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산업재까지. 자, 빠지는 부분이 없는 거죠. 그만큼 여러모로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가 다양하다. 이 부분이 굉장히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나의 그 악재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중국의 시안이라는 곳이 이제 록다운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그쪽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의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타격은 굉장히 좀 단기적이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연기가 된 쉬프먼트가 있다면 따라서 판매가 만약에 1월 달에 지연이 된다면 이러한 물량은 2월 달에 판매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뭐 2월 달도 막힌다면 3월 달에 판매가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분기 정도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믿는 것은 D램 인더스트리, D램 산업 쪽은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강점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D램은 과거에 비해서 앞으로는 이 순환적인 부분이 적어질 것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기업들이 단합을 조금 한다라고 봐야겠죠. 예전에는 이제 경쟁이 너무 가속화되면서 뭐 서로 생산량을 늘려가면서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이클을 타는 대표적인 산업이 D램이었는데 이제는 그러한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디스플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변함없이 계속해서 바이백을 한다. 자사주 매입을 하면서 계속해서 주가를 올려주고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디비던드도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 기업이 계속해서 수익성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프리캐시 플로우도 잘 만들어내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사실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은 전망을 해줄 수 있다라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말고도요, 최근에 많은 기사에 등장을 하면서 주가도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종목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버인데요. 이번에도 좋은 소식 하나가 발표되면서 우버가 좋은 주가의 행진을 계속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버의 그로서리 딜리버리 비즈니스, 즉 식료품 배달 서비스죠. 이 비즈니스가 이번에 우버가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만들고 있는 컨빅션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한데요. 컨빅션 리스트라는 것은 이 니드함이라는 투자 기관에서 갖고 있는 가장 확신에 넘치는 종목 리스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니드함의 애널리스트 이름은 버니 맥터란이고요. 자, 이분은 이 전문가에 따르면 라이드 쉐어링 자이언트, 원래는 이제 우버라는 기업은 라이딩 쉐어를 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죠. 이 기업이 2022년 최고의 종목이다라고 지켜 세워주고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우버를 이 브로커지, 즉 니드함이 가지고 있는 컨빅션 리스트에 이번에 추가를 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맥터란에 따르면 이 전문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우버는 그로서리 딜리버리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 비즈니스가 지금 가장 중요한 이유다. 그러니까 그가 확신을 갖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식료품 배달 서비스다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서베이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중에서 13% 정도가요, 그로서리 딜리버리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거나 아니면 항상 이용한다라고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13%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엄청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식료품도 이제 배달을 하는구나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수치는 앞으로 2년 내에 22%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염두에 봐야 됩니다. 자, 미국인은요, 지금 현재 이 식료품에 사용하고 있는 지출이 무려 1 트릴리언이거든요. 따라서 굉장히 좀 커다란 시장에 들어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그로서리 마켓의 디지털라이제이션, 즉 이 배달 서비스를, 식료품 배달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맥터난에 따르면 바이 레이팅,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이 목표 주가가 엄청난데 75달러가 나옵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보면요, 현재 주가가 41.5거든요. 그 의미는 뭐냐면 41.5니까 75라고 그랬죠. 아까 75 나누기 41.51 하면요, 앞으로 주가가 80%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우버가 과연 1년 안에 80% 이상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2부 방송도 마무리할 순서가 됐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미준님과 함께 힘을 합쳐서 만든 자막 영상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 자막 영상에 등장하는 전문가는 여기 나와 있는 스테파니 링크라는 전문가입니다. 이분은요, CNBC를 좀 보신 분들께서는 항상 보이는 얼굴이거든요. 고정 패널이라고 할 수 있죠. 이분은 굉장히 좀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설명하시는 거를 이렇게 듣고 있으면 굉장히 좀 공감이 가기도 하고 재미도 있죠. 그래서 이번 인터뷰도 굉장히 흥미로울 것으로 기대를 하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분이 이번에 2022년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떠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개인적인 의견을 자신감 넘치는 보이스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분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자, 과연 스테파니 링크라는 전문가는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고,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수익률을 보호하거나 아니면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취할 수 있는 시장의 포지션, 그리고 전략은 어떠한 방향이 될지 직접 한번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Any opportunity here in some of these growthier names that have really been shellacked? Well, it's very hard, Sarah, because right now it seems to be that everyone's buying all of the laggards, right? And from 2021, in addition to the interest rate sensitive names as well. The problem with these growth names is that when the momentum is on their side, they're great to own, and you don't have to pay attention to valuations, and we can talk about total addressable markets until the cows come home. But when things start to turn, there's no valuation support. So I would like to see, especially the Chinese
Chinese internet names, I mean, they've been all over the place, but they're definitely beaten down. I get it. I guess they can get a bounce here. But I just feel like there are other places to put your money into 2022, especially because you just don't get a lot of visibility and transparency from any Chinese company. So I'd rather, if I'm going to play China, I might as well buy companies that are here in the States that have exposure to China, Caterpillar, Wind, those kinds of Boeing, those kinds of companies. So, I mean, this has been a really interesting start to the year, guys. I mean, higher rates, huge rotation, the Fed, all in the first 4 days, and volatility a little higher. And on the flip side, we still see some pretty decent economic momentum in terms of housing and ISMs and even auto production starting to hear that it's loosening on the supply side. And that's still 25%. Production's 25% below pre-pandemic levels. So can you just imagine when the spigots get turned back on, what kind of demand is going to be there? So, and of course, we always talk about the consumer being strong and the ADP numbers really good, not only on goods jobs, but services and leisure jobs as well. And look, I mean, not all is perfect. We got Omicron. It's going to slow down in terms of GDP first quarter growth, but I think you're going to snap back after that. You've got inflation, no surprise there. And that's why the Fed is going to be doing what they're doing. So I was surprised by the reaction yesterday, quite frankly. We've been waiting for the Fed to get more hawkish. They have been. They're going to go ahead and do it. They can because they can normalize policy. So it's just a matter of being in the right sectors, and the sectors first, at least for the first 4 days of the year, have been much more cyclical, have been much more interest rate sensitive. You know that's where I have been in terms of the skew in my portfolio. Well, maybe too hawkish and maybe too late is one of the reasons the market was worried. Yeah. Technology, as we've been mentioning, one of the worst performing sectors this week, down more than 3%. I did talk to Bridgewater Associates founder Ray Dalio earlier, asked him what he thinks investors should do with the group amid expected Fed tightening. Here's what he said. Tech stocks have a very long duration, meaning they're sensitive to interest rate changes because the earnings and the payoff of tech stocks is very much in the future. So they're particularly sensitive to interest rate changes. And also, they've experienced, in many cases, a bubble type of behavior. And so they're more sensitive than, the meat and potato type of basic company type stock. So that type of behavior, this is not an environment that's particularly conducive to those types of investments. Summarizing there what we've seen in terms of the carnage lately, doesn't sound like he's too excited about anything in tech. Steph, the NASDAQ's off 7% from the highs. Is there anywhere within here, the software names, the cloud names, chips, mega caps, anywhere that interests you in the tech group? Yeah, I mean, look, I am 28% weighted in technology, 22% weighted in technology. But my benchmark, if you add technology and comm services, it's 38%. So I am underweight tech. I have been. I think that there are some opportunities in security and cloud for sure that I will take a look at. But I just sold Fortinet, by the way, a couple of weeks ago, right before the holidays, because it was up 120%. It trades at 82 times earnings. And any bit of news that's not positive, that stock would fall 10%. By the way, year to date, that thing is down 15% in 4 days' time. So you have to take profits in some of these high-flying names. But I do like the total addressable market stories very, very much. And so if you do see continued pullback, yeah, I'd look at a Salesforce. I'd go right back into Fortinet. You know, I've pitched Palo Alto before. Those are all on my shopping list. For the time being, I own earners and I own valuation support stories. That's enterprise spend, that's HPE, that's IBM, that's Cisco, that is Meta, Facebook, 20 times earnings trading at a discount to its growth. And I own semiconductors, which I think are still very reasonably valued, NXPI, Lam Research, and Broadcom, which is buying back a ton of stock. So I think there's plenty of places in tech. You just got to be very selective and very careful on valuations and where earnings are coming from.